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무주택자마저 냉담한 임대차 3법 집값 잡으려다 사람 잡겠다,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개정 임대차법 무주택자도 반대가 더 많아, 뭐 이런 게 있네요. 서울경제신문이네요.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성인 1000명 개정 임대차 보호법 찬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주택자 찬성이 44.3%고요. 반면에 반대하신 분들이 49.5%, 거의 50% 다 되네요. 그래서 반대가 더 많아요. 무주택자들이 왜 반대를 할까요? 경제학을 좀 배우고 공급과 수요 이론을 그 간단한 논리만 생각하시더라도 이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전세나 월세가 더 폭등할 거란 사실을 안 사람은 임차인도 반대를 할 거예요. 당장에 이익이 된 사람들은 뭐 찬성을 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제 뭐가 나쁘고 뭐가 옳다라고 말할 수는 안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전세가 58주 연속 상승, 오름세 여전, 압구정동 현대 2차 아파트 전용 106제곱미터, 일주일새 2억 뜨이는 등 매매가 신고가 행진. 자, 2+2 경약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임대료 인상 5%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더 거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강행한 가운데 정착 무주택자보다 찬성이 반대를 더 많이 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대차 3법은 서울 아파트 전세 고공의 행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4일에서 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정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임대차 3법에 대해 반대 의견이 49.5%, 찬성 43.5%보다 많았습니다. 몇 프로 더 많나요? 6% 더 많네. 6% 더 많죠? 해당 설문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이루어졌으며, 오마이뉴스는 또 친여, 뭐죠? 그 신문이죠?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의뢰를 했다니까 친여 뉴스예요. 95% 신뢰 순위 오차 범위가 3.1%포인트입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주택을 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반대 여론이 비교적 더 높았고요. 주택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여론이 51%에 달해 찬성 43.1%보다 7% 가까이 높았습니다. 자, 무주택자 경우는 46.8% 찬성, 46.8% 반대, 44.3% 찬성,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차 범위 내의 결과이긴 하지만 무주택자가 임대차 결정을 마냥 반긴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임대차 3법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 청구권, 2020년 8월 전망, 2+2 보장, 2년 계약이 끝나고 추가로 2년 연장 가능하고 계약갱신 거부, 집주인 또는 직계 전비속에 실고지 하는 경우는 거절할 수 있고요. 전월세 상한제, 2020년 8월 전망, 계약갱신 시 임대료 5% 이내로 제한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로 결정하고요. 자,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시행할 예정이고요. 계약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 신고, 임대차의 신고 의무 부여. 자, 주택보유 여부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볼 때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정서가 강한 사람들은 수도권 유주택자였다. 개정 임대차 보호법을 반대하는 응답이 55.9%에 달한 것에 반해 찬성은 36% 그쳤고요. 비수도권의 경우 오히려 무주택자 반대 목소리가 54.2%에 달해 찬성 42.2%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어. 저 의외예요. 의외예요. 여기 비수도권이 더 높아요. 근데 비수도권은 별로 오르지도 않아요. 근데 비수도권이란 게 우리 같은 그 광주광역시나 이게 나주시나 뭐 이렇게 목포시나 이런 거잖아요. 군산시나 예를 들어서 천안시나 대전시나 이런 비수도권의 무주택자들이 반대 목소리가 무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서울 사람들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 사람들은 더 반기는가 봅니다. 수도권 무주택자들은 찬성 45.7%, 반대가 41.7%. 근데 이게 여기 이게 임대차 3법 시행하잖아요. 그건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지방은 임차인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반대. 근데 지방은 주택이 많기 때문에 별로 안 올라요. 어디가 올라? 거꾸로. 수도권이 올라, 수도권이. 근데 수도권은 무주택자들이 더 찬성을 하고 반대가 사실은 좀 적어서 좀 의외입니다. 근데 하여튼 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나 찬성이 굉장히 비슷비슷하네요. 그리고 주거 형태 보려면 전세가
반대 51.7%, 찬성이 46.4%, 월세나 사글세의 경우 반대가 42.3%, 찬성이 38.6%. 자, 어찌됐든 반대자가 더 많다는 거죠. 무주택자인 사람들도 반대를 더 많이 해요. 전세건 월세건 대한민국 전국 평균 사람들이. 자, 전세가 상승을 잡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전세가가 오름세는 꺾이지도 않았고요. 임대차 법제권은 물론 서울은 전국 곳곳에 전세가를 올려놓았어요. 특히 5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이번 주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더 커지게 됐고요. 한국경제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넓혀 0.2 기록했고요.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0.17, 58주 연속 상승세고요.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4구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지난주 0.24에서 기록한 강남구는 이번 주 0.3 상승률 보였고요. 서초구 0.18에서 0.28, 송파구 0.2에서 0.3, 강동구 전주 대비 0.04 이렇게 뭐 쭉 올랐다고 그러네요. 그냥 생략하고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쭉쭉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에 다주택의 임차인 등이 유인을 사라지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수요자들은 역시 거주자 자산정식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정부는 거주할 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제가 키우고 있다. 저기 뭐 로드맵이 뭐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 생략하고요. 지금 임차인들이 반대가 그 임대차 3법 찬성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반대가 더 많다는 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합니다. 자, 개정 임대차법 무주택자도 반대가 더 많아. 여기도 찬성 44.3%, 100개 안 됐다 이거죠. 거의 49%가 반대를 했어요. 여기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리얼미터가 4일에서 5일 개정 임대차 보호에 대한 찬반을 묻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반대가 49.5%, 찬성이 43.5%, 6포인트 더 반대 많았어요. 주택 소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 소유자 경우 반대가 51%, 찬성 43.1%, 여기는 뭐 한 8% 차이 난가요? 8%? 그 다음에 심지어 무주택자도 찬성 44.3%, 반대 46.8%,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전세는 반대 51.7%, 찬성 46.4% 조사됐고요. 월세는 사글세의 경우 반대 42.3%, 찬성 38.6%.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50% 찬성, 50% 반대, 수도권에서 반대 50%, 찬성 40.3%, 10포인트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에서는 반대 49%, 찬성 46.7% 다소 많았고요. 특히 수도권자가 소유한 경우는 55.9%, 찬성 36.5% 훨씬 많았습니다. 자, 무주택자도 한 6포인트, 어찌됐든 그냥 좀 더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짠! 이걸 한번 봐보세요.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면 또 중개사들 죽일 놈 살릴 놈 하려나? 이게 뭐 다리를 가리켰는데 손가락을 죽인다고 그러나 뭐 하여튼 봐봐요. 공인중개사 84%는 하반기 전세값 상승. 자, 임대차 3법이 시장 전망 깰까 이렇게 제목이 잡혔네요. 자, 공인중개사가 84%가 하반기는 전세값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이게 뭐 그 전월세 가격을 조정했나요? 공인중개사가 시장 가격을 조정했으니까 공인중개사들 잡아서 단속하고 쥐어 패고 막 그래야 되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좀 이상한 시국이고요. 뭐 뒤숭숭한 데서라서 뭔만 하면 그냥 공인중개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지금 현재 뭐 이런 정권이죠. 자, 다방 파트너 공인중개사 600명 하반기 부동산 가격 전망 설문조사에서 83.9%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매매가 상승 따른 돈방 상승 때문에 주택 매매 가격 월세도 모두 상승할 것이다. 나란히 63% 응답했고요. 투자 유망주로 강북, 노원, 성북, 도봉구 꼽았습니다. 잠실, 삼성, 청담, 대치, 강남 허가구역도 선호하고 있고요. 자, 공인중개사 84%가 하반기 주택 전세 상승 전망을 했네요. 설문 기간은 7월 13일부터 24일간 12일간 했고요. 설문 대상은 다방 파트너 공인중개사네요. 저 다방 안 다녀요.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자, 84% 상승했고요. 전망을 84% 상승할 거라네요. 부합이 8%, 하락이 7%, 기타가 1%네요. 가격 상승 전망 이유로 봤더니 매매가 상승 때문에 이거는 닭인지 닭알인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왜
매매가가 올라오면 전세가가 올라서 또 매매가가 상승했다고요. 매매가가 올랐으니까 또 전세가가 상승했다고 그러고요. 자, 저금리 기조. 이건 확실한 사유죠. 저금리 기조에 돈이 왕창 풀려서 그래요. 그 다음에 시장 간망세 증가 16.9%. 임대인의 보유세 증가. 요 보유세 증가도 뭐 일부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은 임대인이 보유세 뜯겼으면 임차인한테 이제 떠넘겨야죠. 자,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올해 하반기 정부 여당이 주택전세 가격 정책 수급 안정을 위해 강력히 밀어붙이는 임대차 3법 시행돼도 전세값이 오를 것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8월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 중에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하반기에 시행될 경우 주택임대차 전세값 반응이 어떨지 규결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립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 지난 설문조사 13, 24에서 전국의 파트너 공인중개사 614만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가격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됐다. 페보나치며 자, 설문조사에 응답 공인중개사 83.9% 515명이 하반기 전세가 상승, 특히 응답자의 43.6% 전세값이 4% 이상 대폭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공인중개사가 이거 시세 조정한 거죠. 공인중개사 잡아 때려 죽여야죠. 근데 이 정부는 이렇게도 할 것 같아요. 계속 뭐 집권 초기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공인중개사가 시세를 조정하고 악질적인 놈들이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단속하고 잡아들이고 뭐 했었죠. 자, 공인중개사 활동 지역별로는 서울 78.9%, 서울 수도권 64.5%, 응답자 여기 뭐 이상이 하반기 전세값 상승을 60% 이상 전망했습니다. 자, 이처럼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의 하반기 전세값 상승을 전망을 한 꼬매가 매매가가 상승한 전세가 동반 상승, 매매가 상승의 전세가 동반 상승 27.3%, 저금리 기조 17.2%, 저금리에 제가 주식도 좀 해요. 제가 주식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개인 연금을 증권사에다 넣었는데 한 2,500만 원 좀 넣어놨는데 5천만 원 넘게 됐더라고요. 100% 넘었어요. 100%. 아직까지 한 번도 100% 넘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뭐 3천조 원 유동자금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봐보면 부동산도 폭등하고 주식도 폭등하고 펀드도 폭등하고 금도 폭등하고 은도 폭등하고 뭐 다들 폭등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기분 뭐 땡큐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없는 사람은 죽을 마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임대차 3법이 전세가 안정화 기대했고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자, 전체 응답자의 28.8%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서울 강북 지역의 노원, 성북, 도봉구도 부동산 투자 1차 투망지로 꼽았고요. 그 다음으로 잠실, 삼성, 청담, 대치, 서울 토지거래구역 19.4% 꼽았고요. 토지 허가 거래구역인 강남, 상구 18.2 후순위를 주목했네요. 자, 공인중개사들은 강남 투자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봤네요. 공인중개사들은 주택매매 하반기 전망도 상승의 방점을 찍었답니다. 62.5%가 주택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 가운데 47.2%는 2%에서 4% 상승할 것으로 봤고요. 매매가격 상승의 주요 근거로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 규제, 미남 매물 잠김 20%, 인접주택 부동산 가격 상승은 동반 상승 13%, 인접적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11%, 저금리 기조와 대체투자 부동자금 유입 10%, 이렇게 이제 예상하네요. 반면에 주택 매매가 하락 전망자는 22.6%, 보유세 개편과 다주택 규제에 대한 매수 심리 위축, 대출 규제 강화로 매입률의 축소, 부동산 시장 불투명 투자자 감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월세 상승 이후 임대인의 보유세 증가에 따른 세입자 비용 증가 39.5%, 전세 상승 부담을 한 월세 전환 수요 증가 27.7%, 매매 상승에 대한 월세 동반 상승 11.9%. 자,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파급 효과를 묻는 질문에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택 수요자 부담 증대 33%가 가장 우려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선호도 양극화 심화 22.5%, 지방과 서울과 뭐 완전히 차익이 더 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서울로 진입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이었고요. 임대차 3법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신가요? 그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겨볼 생각입니다. 뭐 백날 토론해봤자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시는 것들이라 뭐 이거는 뭐 토론의 대상도 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흘러보면 알아요. 시간이
지금 투수가 뭐야 22전 그런가요? 투수라고 표현할 거예요. 타자라고 할까요? 22번 22경기 나서 22경기 참여해서 무참한 참패 KO패 당했어요. 권투 선수로 치면 그러겠네요. 22전 KO패네. 22전 22번 싸워서 22번 다 KO패로 졌어. 하여튼 뭐 그렇다라고 평가해요. 근데 이것도 부정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일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여기를 현 정부를 지지하신 분들은 아직도 집값을 잡아낼 수 있고 전월세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대부분 부동산 하는 공인중개사들인 사람들은 앞으로 가격이 더 폭등해서 오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지지하신 분들은 그러겠죠. 아직 2년 남았다고. 아마 2년 후에는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를 거예요. 우리한테 정권을 한 번 더 주면 그때는 확실히 잡을 수 있다고. 그러시겠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주혁신도시에서 네이버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입니다. 네이버 카페이고요. 그곳에서 활동하는 카페직으로서 또 부동산도 활동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웅진코웨이 코디 판매 코디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웅진코웨이에서는 정수기, 그다음 공기청정기, 그다음 비데, 뭐 안마의자, 침대, 또 뭐 우주청정기, 무선 청소기, 뭐 이런 것 각종 가습기, 제습기, 그다음에 반신욕기, 안마의자, 뭐 이런 것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로 월정액으로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입니다. 모델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고요. 특히 나주나 강주 이렇게 지역적 거점을 두고 하시는 분들, 전국으로도 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 저기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에 기하의 매장이나 업소, 가족용도 뭐 찬성해드리고요. 적극 공급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벤트 행사로 또 지원을 해드리고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대에서 지원해드리고 블로그, 유튜브로도 지원해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이벤트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또 다시 페이백 해드리는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처로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